10월 1일이네요. 새로운 달이고요. 어제 이제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연습을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그 오픈 API 연동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영화진흥위원회 그 박스 오피스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이미지. 이미지 검색을 해볼 거예요. 뭐 이미지 데이터, 그, 제이슨 데이터 받아오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픈 API 같은 경우는 그 연동키를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검색할 날짜를 보냈어야 됐어요. 그걸 보내는 방법이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죠. 백엔드한테 쿼리 스트링 변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카카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연동키를 전달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었죠. 그 헤더라고 하는 정보로 전달을 했어요. 이 헤더를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대부분의 이제 오픈 API들은 그 get, post, put, delete, CRUD에 해당하는 4가지 전송 방식이 있다 그랬었죠. 그 중에 get 방식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 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post, put, delete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백엔드의 디파트먼트를 이제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이 오픈 API가 됐건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백엔드가 됐건, 자, 이 오픈 API랑 백엔드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데이터를 막 내려주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접속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쫄라야 되나요? 우리가 먼저 접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먼저 얘네들한테 접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들어오는 거죠. 보통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접속을 당하는 애들을 서버라고 하고요. 접속을 하는 주체를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통신이라고 하는 기술이 구현되는 데 필요한 2개의 소프트웨어인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거를 요청, 그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결과를 돌려주는 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의 관계는 요청과 응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웹이라는 환경으로 이제 국한이 되면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게 웹 브라우저가 되는 거고요. 서버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웹 서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한 웹 서버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가동시키는 라이브 서버. 그게 유일한 상황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의 한 방법이에요. 지워도 될까요? 보통 이제 통신이라는 기술을 구현을 하면 방법이 크게 2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백엔드 주소가 전부 HTTP 내지는 HTTPS로 시작하죠.
그래서 걔네들을 HTTP 통신. 얘네들은 이제 모든 통신 기법에 이제 웹의 원리를 넣는 거예요. 그 밖에 TCP/IP 통신. 웹 통신 같은 경우는 내가 요청을 보낼 때 요청을 보내는 매개체가 URL이죠. 그리고 각종 그 get, post, put, delete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URL 기반의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가요. 응답은 HTML 혹은 JSON 등의 형식을 갖춘 문자열이죠.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TCP/IP 통신 같은 경우는요. 요청할 때 스트림으로 들어가고요. 응답할 때 스트림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HTTP 통신 같은 경우는 뭐 아이디는 땡땡땡, and 비밀번호는 땡땡땡 이렇게 문자열로 보내면 그뿐이야. 근데 로그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디가 헬로고 비밀번호가 뭐 나이스다라고 하면 이거를 배열로 묶어요. 문자열 배열로 묶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단 얘네들을 다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야 돼. 얘네들도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한 글자당 한 바이트니까 5칸짜리 4칸짜리가 되겠죠. 이걸 합쳐요. 9칸짜리 배열에다가. 그러면 헬로 나이스 이런 배열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문장 2개를 바이트 배열에다 묶어서 보내버리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가 아이디고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가 비밀번호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앞에 정수 배열이 또 붙어요. 정수니까 4바이트씩 붙겠죠? 그래서 5칸이 아이디고 4칸이 비밀번호다. 그 다음에 앞에 하나 더 붙어. 전체 9바이트다. 그러면 서버는 일단 응답이 들어오는 거에서 무조건 4바이트를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9바이트구나. 그럼 나는 배열 9칸짜리 준비해야겠네.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읽어요. 그래가지고 5바이트는 뭐고 4바이트는 뭐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쭉 넣은 다음에 칸수로 잘라버려요. 데이터를. 이거를 바이트 오더링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바이트 배열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거를 문서화해 놓은 걸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배열을 가지고 계속 잘랐다 붙였다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야. 엄청 귀찮고 어려운 작업이 많다는 거죠. HTTP 통신은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경우에 씁니다. 예를 들면 채팅이라든지 메신저, 게임 서버 같은 것들. HTTP 통신은 실시간일 것까지는 아니어도 되는 경우. 그냥 버튼 눌렀을 때 새로 고침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경우에 써요. 자, 우리가 HTTP 통신을 하면서 그 제이슨 서버나 라이브 서버 같은 걸 가동을 시키면 우리가 그거 직접 만든 거 아니죠. HTTP 통신의 장점은요, 이미 서버라고 하는 대상이 다 완제품을 누구나 내려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오픈소스로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근데 TCP/IP 통신은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배열 처리하는 방법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서버라는 것도 직접 다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서버 개발자라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TCP/IP는 마지막으로 주로 C++로 많이 구현을 하고요. 근데 요즘은 게임같이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HTTP 통신을 써요. 그래서 TCP/IP 통신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TCP/IP 통신을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도야? 2007년 정도? 2007년도 정도? 그때를 제외하고는 진짜 TCP/IP 통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옆반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옆반 선생님도 동의하셨는데 요즘 TCP/IP 통신했다가 굶어 죽기 딱 좋다는 제 말에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 커리큘럼 흐름이 자바 기본 다 끝나고 나서 TCP/IP 네트워크 통신이 원래 지금 우리 단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보단 그래도 실무에서 효용성이 많은 HTTP 통신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였고요. 아마 요 다음 기수도 이렇게 하겠대요. 저는 지금 어저께 저한테 옆반 선생님이 물어본 게 국비 수업을 처음 하는 건데 커리큘럼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게 단기간 안에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과감하게 요즘 효용성이 없는 기술은 빼버리고 그다음에 그 최신 기술로 대체해 줄 건 대체해 가면서 선생님 주관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무튼 이 HTTP 통신의 원리가 뭐 서버 클라이언트 구현할 때 쓰지만 이걸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한 걸 AJA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HTTP 통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게 원래 옛날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야. TCP/IP랑 HTTP는 둘 다 옛날부터 있었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있던 기술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이 프로그래밍적인 기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 2010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어느 날 자바스크립트가 기능을 막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니 이거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되던 애가 되니까 기특하네 그러면서 AJAX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줬어.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냥 기존의 PC용 어플리케이션 구현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그냥 옛날부터 당연히 되던 건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JAX라고 하는 게 보통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한테는 자바스크립트 기술의 꽃이다, 제일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자한테는 그냥 당연한 기본 수양이야. 기본 소양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 얘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서는 다른 사람 실제 실무 개발자들과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엄청난 최신 기술을 알려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기본 기술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수업 내용들 중에서 어떤 거는 적성에 맞고 어떤 건 적성에 안 맞으니까 나는 뭐만 파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 바닥 거의 끝난 거라고 보셔야 돼. 그냥 다 기본 소양이에요. 그거를 계속 염두를 하셔서 중간에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6개월 안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습득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이 지금 부족한 거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든지 보충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슬슬 종강 후에 뭐 하고 있을지 고민해야 돼. 이제 한 3개월 남았나? 저 이제 10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은 이런 잔소리 할 사람도 없어 이제. 나 안녕 빠빠이 할 거니까. 그럼 나는 어디선가 헬로월드 또 찍고 있겠지. 여러분들도 헬로월드 찍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하죠 이제.
자, 일단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 키는 다 받아놨죠? 자,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요 API 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 값이에요. 오늘 예제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일단 날짜 값을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게끔 했어요. 나머지 변수는 필요 없으니까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응답 구조, 요거에 대해서 모델 객체를 또 만들어야 되죠. 응답 예시가 있으니까 요걸 보고서 이제 응답 예시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장 큰 클래스, 요 클래스 이름을 박스 오피스라고 정했고요. 이 박스 오피스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있죠.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변수를 준비했는데 얘가 지금 모양새가 중괄호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 오피스 리절트를 표현해주기 위한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봤더니 박스 오피스 타입, show range, daily 박스 오피스 리스트 이렇게 세 개를 담고 있는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를 박스 오피스 타입은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show range도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제이슨에선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daily 박스 오피스 리스트. 얘는 배열이네. 그럼 일단 리스트 받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게 중괄호면은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기본 타입이면은 데이터 타입 선언해야 되고. 자, 안에 봤더니 요만큼씩 있네요. 그래서 얘를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를 또 준비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멤버 변수로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하다 말았죠. 여기 있는 걸 멤버 변수 다 정의할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정의하면 돼요. 이걸 꼭 고지고대로 다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내가 쓸 것만 골라 담으시면 돼요. 그럼 쥐승이 알아서 나머지는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버그를 하나 담아놨는데 얘 있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얘네 오타야. 얘네 API 오타야. 여기는 박스 오피스 리절트고 여기는 박스 오피스 리절트 타입이야. 이게 대소문자 오타야, 내가 봐서는. 얘를 담기 위한 변수에 지금 대소문자 다르죠. 키하고 변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수집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이슨의 키값하고 자바의 멤버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매칭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카카오 오픈 API 같은 경우는 멤버 변수 이름이 약간 열받게 돼 있어. 왜냐면은 대부분의 얘네는 지금 오픈 API 변수 이름이 그 카멜표 기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의 변수 규칙과 맞다고. 근데 대부분의 오픈 API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그럼 이거를 자바 변수의 키, 제이슨 키랑 똑같이 변수를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getter setter 이름은 get image URL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상하게 좀 혼종이 된다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카카오 이제 내용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개의 API를 선정해왔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제로 최대한의 그 상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럼 요거는 요거 보고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오픈 API 연동하거나 이제 백엔드한테 제이슨 데이터 받아오는 거는 몇 번 해보고 나면 제이슨 구조 판단해서 클래스로 만드는 게 다예요, 거의.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만드는 것만큼은 좀 직접 본인들이 비교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이미 코드 다 배포했으니까 보고 베낄 거지. 스스로들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아마 어저께 실습 예제할 때 인터페이스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메서드만 계속 추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 리스트야. 그러니까 업무의 종류별로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 오피스랑 연동하기 위한 서비스랑 카카오 서치 서비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준 거는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여기 있는 요 키값은 각자 넣으세요. 제이슨 이렇게 주소를 쭉 지정을 하고 키값 같은 경우는 요청 보낼 때마다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전달되는 변수는 애당초 주소에다 이렇게 박아 놓으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전달해야 될 고정 변수가 있으면은 엔드 넣고서 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게 오픈 API 연동하는 예제를 꽤 많은 사람들이 깃허브에 올렸나 봐. 얘가 API 변수고 뭐고 지가 알아서 자동 완성을 다 해. 아이템 포페 이거 그 영화진흥연에 거기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그때그때 변경돼야 되는 변수는 어떻게 받느냐. 자,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때그때 변경돼야 되는 조건값을 우리는 파라미터로 받죠. 파라미터로 받고 여기에 골뱅이 쿼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넣으면서 파라미터 이름을 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A라고 줬다라고 하면 요 파라미터 값이 이 뒤에 end A는 파라미터 값 이런 식으로 붙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근데 보통은 헷갈리지 말자고 쿼리 이름이랑 변수 이름을 똑같이 맞춥니다. 욜로 전달된 파라미터가 이 주소에 타겟 DT라는 이름으로 end 붙고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임포트 하는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앱 01.java. 자, 일단은 간만에 스캐너 등장시켜서 입력값 받았어요. 그 다음에 레트로핏 생성하면서 베이스 URL은 전달해줘야 되죠. 그리고 레트로핏 객체 리턴 받아서 서비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아까 getBoxOffice라는 메서드를 정의했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targetDT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받았죠. 이 파라미터 값을 여기서 입력받은 값으로 넣어준 거죠. 그럼 우리 입력값에 맞는 검색 결과가 들어오겠죠. 콜 받아서 이제 인큐 걸고요. 응답 처리하는 부분은 그냥 이거 정형화 시키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안드로이드 개발이었다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스타일로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웹에서는 이렇게만 해놔도 돼. 마지막에 통신 종료. 에러 났을 때 여기가 작동할 거고 성공하면 여기가 작동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그 경고 메시지처럼 이렇게 노란 줄이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아마 어제부터 발생했을 텐데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얘가 널 포인터에 액세스 한다. 아마 이 값이 널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response.body. 만약에 API 키가 틀리면 제이슨 엉뚱한 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리턴 되는 게 없다고. 그러면 얘가 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널인 객체를 다짜고짜 쓰면은 여기서 에러 날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if 박스 오피스가 널일 때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고 들어가라 라고 경고를 내주는 거야. 이제는 이런 그 트라이 캐치가 들어가지 않는 예외 상황까지 얘가 걱정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레이들이 이래서 좋아. 이게 저는 입에 그레이들이라고 붙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 그레들이라고 할 거야 다.
아니면 여기서 어저께 여기 뭐 널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 어네이블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몇 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점 찍으면 자 add suppress warnings null 어노테이션이 추가됐죠? 둘 다 똑같은데 첫 번째 걸 마우스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널에 대한 경고 닥쳐라 그 뜻이야. 그러면 요 한 줄에 대해서는 널 경고를 안 해요. 밑에 거는 뭐냐? 밑에 거 메서드 차원에서 이 안에서 널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 뜻이야. 그냥 그런 게 있구나만 알아두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if문으로 뭔가 너를 대비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는 거야. 자, 실행하면은 네, 조회 날짜 입력하세요. 당일 날짜 입력 안 되는 거 알죠? 2024년 09월 30일 하면은 어제 날짜로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읽으시 여기까지.